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펀펀 선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풍요로운 은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풍요로운 은퇴, 풍요로운 은퇴 이렇게 발음이 어렵나 모르겠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오프라인 소득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각자 능력이 있고 개성이 있고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사람마다 생각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보편적인 게 있죠. 보편적인 게 우리가 갈수록 그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또 오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각 세분화되고 또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이나 환경들이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가장 성공한 자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여기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실패한 자가 되죠. 그래서 변화에 잘 적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은퇴를 이렇게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냐면은 사실상 저는 가장 빨리 시작한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늦게 시작하더라도 적어도 40살부터는 시작해야 된다. 40살부터는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음악 소리가 너무 크네요. 음. 아, 그래서 이제 일찍 시작한 노후 준비나 은퇴 준비는 정말 많은 어떤 여유를 주게 되죠. 특히 이제 은퇴를 함으로써 가장 어려워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적 어려움, 빈곤의 문제가 되게 되는데 사실상 풍요롭게 살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은. 자, 그것이 뭐냐면 1차적으로 이제 작은 샘물을 작은 파이프라인을 몇 군데에다가 매설하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는 이렇게 작은 샘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은 1차적으로는 이제 오프라인 속에서 정부 제도와 시스템과 이런 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복지를 많이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연금이 될 거예요. 연금. 자, 국민연금이 뭐 말썽도 많고 탈도 많지만 결국은 그래도 우리 이제 퇴직하신 분들한테 가장 합리적인 어떤 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국가가 존립해야만이 우리가 존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가를 믿고 같이 간다 그러면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어떤 연금이 되죠. 그래서 적게는 뭐 한 50부터 시작해서 요즘 한 200만 원까지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기초 생활이 될 수가 있죠. 국민연금이 이제 1차적인 대상이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택연금 같은 거 주택연금은 이제 부부 중에서 60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주택이 물론 조건이 있죠. 9억 미만 뭐 주택으로서 일가구 보유자 뭐 일시적 이주택도 물론 가능하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그 범주를 미리미리 체크를 해가지고 주택연금도 뭐 적어도 뭐 한 뭐 7, 80에서 시작해서 뭐 300만 원까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매달.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샘들을 파놓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연금이란 제도가 요즘 새로 생겼는데 그것도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빈집 같은 것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점차 넓혀지리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농지연금. 농지연금 같은 경우도 정말 뛰어납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65세부터 준다는 것은 있지만 농지연금은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매달 일정한 소득을 일정한 금액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좋은 어떤 제도죠.
그 다음에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것이 지역 조합이라든지 이런데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은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 조합원은 예를 들어서 이제 농협 조합원이라든지 축협 조합원이라든지 원예 조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산림 조합원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협을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농지를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아까처럼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조건이 돼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농협조합원으로서 또 이렇게 또 배당수도 되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자격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생각보다 괜찮은 소득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제시해 둘지 해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역에 따라서 약간 물론 틀리죠. 어떤 그 조합이 이룬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차등 적용되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농협조합원으로서의 소득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여러 가지 큰 힘이 돼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참 좋습니다.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복지 혜택, 또 부처별로 하는 것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50가지의 지원 제도가 있고, 소상인 지원 제도, 중소기업 지원 제도, 여러 가지 어떤 정부에서 시책을 하고 있어요. 기초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미리미리 체크를 해서 내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체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퇴직 전부터 미리미리 내가 준비를 해서, 또 이제 부동산 어떤 재테크를 통해서 그 부동산 임대 소득 같은 경우도 정말 뛰어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월정 소득의 일정한 금액만, 예를 들어 100만 원만 추가 소득이 발생되더라도, 매달 발생하더라도 굉장히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소득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쉬울 수도 있어요. 미리 준비만 한다 그러면. 예를 든다면 내가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저축을 통해서, 또 그래서 이제 각종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제도권에서 풀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전문가랑 같이 힘을 합쳐서 풀어서, 그런 어떤 농지를 일정 토지를 일정 부분 임대할 수도 있고, 주택을 임대할 수도 있고, 상가를 임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소득이 연간 월 한 100만 원 정도만 생길 수 있게 한다고 하면은 매우 뛰어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저축이 좀 힘든다고 하면은 보통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최저로 해서 내가 전세로 살고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전세를 갖다 한 3억에 살고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3억에. 그러면은 그 전세금을 나든 대로 이사 갈 수도 있고, 요즘 동탄 같은 경우는 막 1억도 된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지금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그럼 차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부동산 재테크라든지 투자를 통해서 이제 매달 임대 소득이 적어도 100에서 한 150 정도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체크하고 준비를 하자 이거죠. 근데 내가 준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퇴직을 앞두고 미리부터 적어도 3년, 내가 예를 들어서 40살에 퇴직한다고 하면 37살부터, 50살에 퇴직한다고 하면 47살부터, 40 중반 넘어가서부터 꾸준하게 어떤 그런 오프라인상의 소득이 무엇이 있는지 일단 체크하고, 내가 실력을 쌓고, 그 관계되신 분하고 꾸준한 연락을 해서 계속해서 관계십을 맺고, 내가 관심이 있어야만이 내한테 결국은 주어진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면 충분히 퇴직해서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퇴직한 것은 오로지 딱 하나 차이가 있는데, 내가 받는 급여라든지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똑같거든요. 주어진 것은 뭐예요? 시간적 여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주어진 생활 시간 때문에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걸 준비해서 정말 은퇴는 정말 아름답다. 은퇴는 정말 풍요롭다. 그런 우리 구독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농지연금은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조합원으로서 어떻게 자격이 되면 이것도 이제 자세히 또 일러주겠죠. 이제 오늘은 큰 틀만 이렇게 제가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런 말들을 가장 우리가 저는 이제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데 우리는 각자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할 거 없이 정말 누구나 할 거 없이 인간은 정말 뛰어난 존재입니다. 신으로부터 정말 엄청난 어떤 그 힘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인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인데 참 그 인간의 능력은 정말 무한하다 이거죠. 근데 다만 이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다들 노력하죠. 각자 분야에서. 물론 끈기가 없는 사람, 열정을 불태우지 못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저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고 저는 보거든요. 방법만 제대로 안다 그러면 누구인들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 선배, 스승, 리더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원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정확하게 길러주고 그것을 마음껏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와 함께하고 그런 분들과 함께 한다 하면은 열정도 쌓이고 관계십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내가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프라인 소득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정도 수준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나무에 대해서 거의 제가 나무 보기에 미친 사람일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마니아에 마니아. 나무 하나에 정말 너무 저는 정말 깊이 빠져듭니다. 거기서 일할 때 땀 흘릴 때 뭐 거기서 열매가 이렇게 열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정말 무한한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럼 농업에 관련된 어떤 시책이 매우 많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요. 근데 모르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것은 우리를 위한 어떤 자금이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시책을 펼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자기 돈으로 기촌을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준 자금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한 2, 3억 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활용한다든지 또 뭐 이게 운영 자금을 준다든지 많은 어떤 것들 혜택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수원을 한다. 아니면은 특정 어떤 뭐 잠업을 한다. 뽕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키우면 거기에서 정부에서 지원금 보조금으로 뭐 수십억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야 그 길을 찾아가서 내가 그 길을 받기도 하고 혜택도 누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모여서 이제 큰 어떤 바다를 이루죠. 그렇잖아요.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개울을 이루고 개울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이제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되잖아요. 바다에 이렇게 바다를 이루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작은 것들을 그런 샘물들을 몇 개 파다 보면은 금방 뭐 2, 300만 원, 500만 원, 뭐 7, 800만 원, 한 1000만 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매달. 그러면 이제 한 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많은 어떤 풍요를 누리면서 자기 취미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이루면서 노후 생활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40대, 50대 이렇게 늦어도 막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세 시다 그러면 50세, 60세를 살아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휴지만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터 이렇게 차근하게 준비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다 하면 우리 노후는 정말 풍요로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또 공유해서 우리 함께 다 잘 사는 우리 은퇴자, 정말 여유롭고 풍요로운 우리 은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정을 품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 아는 사람, 그래서 방법을 아는 사람하고 함께 하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의제, 이제 오프라인 소득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온라인 소득에 대한 큰 흐름을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츰차츰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정말 정말 풍요로운 우리의 미래를 한번 계획하고 꿈꾸고 이렇게 멋지게 사십시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뻔뻔 선샤입니다.